자, 어머니 아버지들, 이번 영상 꼭 확인하셔야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병이 필요한 어머니 아버지분들 혹은 지인들 중에 간병이 필요하다,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나야 신사고찰의 이사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서워하시는 것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산의 감속하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 지출,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병원비예요. 아무래도 이 병원비에 지출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간병비가 꽤나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월 평균 간병 도우미 비용이요, 무려 37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7년 동안 50%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간병비 오르는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간병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행히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어르신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그런 거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지금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일들 겪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거 바로 영상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미 한번 공모를 해서요, 10개 지역에 2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반시설 현황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번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요양병원 현황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의료 최고도 및 고도 환자의 비율은요, 평균 47.3%고요. 일반 병상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개의 병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간병 인력 운영은 고용 형태, 근무 형태, 간병인 배치 유형이 있겠습니다. 설립 주체는요, 의료법인 10개소, 그리고 개인 8개소, 공립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20개의 요양병원에 3월 31일 이전에 입원 환자 중에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 요양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정된 20개의 병원들이 어딘지 아셔야 신청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간병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병원들 목록 한번 띄워드릴게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 번호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요거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간병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건 알겠어, 그쵸? 근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과 간병인은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에는 A형, B형, C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유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 인력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환자 1명당 180일 기간, 6개월이겠죠? 이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환자 본인 부담률이 40에서 50%로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로 따지면 29만 2천 원에서 53만 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간병인 배치 유형을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A형, B형, C형 이렇게 3가지가 있죠. A형 유형 지원 간병인은 총 17명입니다. 자, 환자당 1일 본인 부담금이 40%로 9,756원이에요. 자, B형 유형은요, 지원 간병인 총 20명이고요. 환자당 1일 본인 부담금 40%로 11,478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률은 A형, B형 둘 다 40%인데 왜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답은 간병인 총 인원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B형이 A형보다 3명의 간병인이 더 많죠. 그리고 그만큼 페어받으실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형이 있는데 이 C형은 총 25명의 간병인이 있고요. 환자당 1일 본인 부담금이 50%로 17,935원입니다. 자, 이제 간병인 배치 유형 3가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지원 대상자예요.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서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입원 환자의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4월 4일 목요일이거든요. 이미 어제 날짜인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요, 서둘러서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요, 2024년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4월이 11일까지인 거고요. 5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자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4월에는요,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및 장기 요양 1등급의 경우를 받아주고 있고요. 5월에는 의료 고도 및 장기 요양 2등급, 6월에는 어떻게 돼요? 의료 고도 및 장기 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에는 4월, 5월 미신청하셨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아마 조피디님이 올려드릴 거예요. 신청은요, 선정된 20개의 병원 중에 참여하고 싶은 병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국민건강보험 033-736-4375 그리고 4376까지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은요, 4월, 5월, 6월에 신청을 받아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원 기간은 확정일로부터 의료 고도분들은 180일, 의료 최고도인 분들은 300일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25년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때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병 지원처럼 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환자가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분이 상주를 하시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는요, 첫 번째 중증 환자 위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반 병상에 입원한 중증 환자와 통합 병상에 입원한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구조적으로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에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닌 특수병동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증 치매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을 해주고요, 간호 인력을 배치를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내의 간호 인력은 간호사 1명당 5명을 돌보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명당 4명으로 바뀌었고요. 간호조무사분들의 경우는 기존에 간호조무사 1분당 40명을 케어했던 거에서 8명으로 간호 인력 배치에 변화를 좀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생기게 된 거죠. 이 간호사분들께도 혹은 간호조무사분들께도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2024년 7월부터는요, 요양보호사 등 병동 지원 인력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간병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또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정도 다시 저희가 또 체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분들 중에 요양병원 간병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환자 한 분당
집중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공급기관 관리 기준 및 등록제 도입 등을 병행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요. 아울러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간호사 배치 지원 혹은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이런 것들을 2025년부터 의무화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럴 때마다 저희가 엄마나야에서 최대한 빠르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많은 분들이 이 정보들을 체크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병원과 관련된 사업들,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몸이 아픈 당사자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원받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병원까지 찾아가서 이거 지원을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이거 물어보겠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혹은 자제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요거 체크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혹은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